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허용의 관용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통치의 행위를 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음 우리 김영재 선생님. 예, 학생 대표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30년 전에 사실 저런 상태였거든요. 우리 한참 80년대 초반에 우리 학창 시절 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역사 정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느껴져 가지고 아직도 그러한 우리 30년 전에 했던 그런 감정을 학생이 갖고 있구나.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는 학자적 입장에서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중도의 길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답은 그렇습니다. 정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누가 이렇게 청산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정치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역사 청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 왔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월호 그런 일 터졌을 때 사실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저놈 죽일 놈, 저 시간에 뭐 있을까, 전부 그런 이야기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 말씀 참 잘하신 게 뭐였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추앙해주고 찾아주고 그러한 일들은 전혀 안 하면서 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막 부려치게 하면서 발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줬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항상 해줬던 부분들은 영웅을 조금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가장 필요한데, 그런 영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상한 리더를 찾고 있더라고요. 리더는 영웅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더를 찾고 있는데, 그런 리더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 15명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딸만도 못한 애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막 찾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리더가 과연 어떠한 부분인가, 어떠한 사람이 리더인가, 우리는 그러한 리더를 뽑을 때 어떠한 기준을 보고 어떠한 삶을 보고 우리 리더를 뽑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미국사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아침 생각과 이게 저녁 생각이 다르고, 토론 보기 전과 또 토론 보고 나서 생각이 다르고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미 강의 중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리더의 자질이 뭐냐, 이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번 선거에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이 되어 있지만 아직 내공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행여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것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실망할까봐, 혹은 이제 극단적으로 분노할까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제 생각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강연을 준비하고 이런 계기 때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은 링컨이 있고, 테리 루스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고, 케네디가 있고, 다 이렇게 괜찮은 리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이게 되새길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혁명도 세계 역사에서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4.19라든지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라든지 이것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이만큼 가까운 미국에서는 이게 이 얘기를 썼습니다. 이만큼 가까운 미국의 마지막이 한미 관계인데, 대체로 이제 저도 유학할 때나 미국 사람 만나면 한강의 기적은 알아요. 근데 한강의 기적을 경제적인 기적으로 국한돼서 얘기합니다. 꼭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한강의 기적이에요. 경제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이제 박정희 이제 그 유산이 있고 그런데 사실 한강의 기적이 경제적인 기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기적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게 멕시코로 하도 많이 가가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사실. 멕시코가 1821년에 혹시 멕시코 시민 적 없죠? 1821년에 독립했지만은 안정적인 궤도의 민주주의가 된 것은 세계의 일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지만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의 민주주의로 정착된 것이 세계사의 기준을 볼 때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의 금모기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이게 자부심만 불러이어주면은 폭발적인 이게 힘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필리핀 유학생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교수들 다 만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노정을 겪었던 국가들 중에서 우리하고 견줄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선거 때나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볼 때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민도가 안 돼 있어. 우리 국민들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강의 기적에는 경제적인 기적도 있지만은 민주주의도 분명히 우리 한강의 기적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긍정적으로 다지고 이게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의 자부심을 이게 믿음을 믿어야지. 기타 어떤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리더라든지 대통령 지향 쪽으로 가서는 조금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한 거